지난 8월 21일 금요일 삼성전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결된 숫자는 90조에서 110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주주 환원에 쓰겠다는 돈입니다. 회사 하나가 한 해의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힌 금액으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SK하이닉스는 40조 원을 자사주 소각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곡간을 열었는데 여는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이 두 방식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내 계좌에 어떻게 닿는지를 봅니다. 이 채널은 특정 종목의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까지의 숫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8월 21일 금요일, 코스피는 6,912.95로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60.37포인트 0.88% 오른 값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1원 내린 1,386.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바로 이날 열렸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국내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숫자는 전부 직전 거래일 기준이고, 이사회 결정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다음 거래일부터입니다.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올해 주주 환원 규모는 약 90조에서 110조 원입니다. 둘째, 그중 3분기에 정규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을 현금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셋째, 이 배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됩니다. 넷째, 임직원 보상에 쓸 자사주 매입 약 15조 원도 같은 날 함께 의결됐습니다. 다섯째, 나머지 몫은 올해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정된 것은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한 해의 주주 환원으로 쓴 최대 금액은 2020년에 20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그 5배 수준입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을 합치면 120조에서 1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재원도 확인해 두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잉여 현금 흐름은 약 112조 4천억 원이었고 6월 말 순현금은 167조 5,900억 원이었습니다. 쌓아둔 현금을 한 번에 푸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는 왜 소각이 아니라 배당을 골랐을까요? 이유는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줄여서 금산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 24조는 같은 계열의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가지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삼성화재는 1.49%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정확히 10%입니다. 한도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자사주 소각이 문제가 됩니다. 소각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일입니다.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듭니다. 지분율은 내가 가진 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이니 분모가 줄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분율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율이 10%를 넘어서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3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자 삼성생명이 624만 주를 1조 2176억 원에, 삼성화재가 109만 주를 2127억 원에 팔았습니다. 합쳐서 약 1조 5천억 원어치를 미리 정리한 것입니다. 반면 현금 배당은 발행주식 총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식수가 그대로니 지분율도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가 배당에 무게를 실은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정이 반대입니다. 지주회사인 SK스퀘어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SK하이닉스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소각하면 분모가 줄어 SK스퀘어 지분율이 20.00%에서 20.68%로 저절로 올라갑니다. 돈을 한 푼도 더 넣지 않고 요건을 더 여유 있게 맞추는 셈입니다. 같은 소각이 한쪽에는 부담이고 다른 쪽에는 이득입니다. 이제 주주 입장에서 두 방식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배당은 내 계좌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대신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배당을 준 만큼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가므로 주가는 그만큼 조정됩니다. 자사주 소각은 내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세금도 없습니다. 주식수가 줄어드니 내가 가진 한 주의 몫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배당은 지금 손에 쥐는 대신 세금을 내는 방식이고, 소각은 지금은 아무 일도 없지만 주당 가치로 남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성격이 다릅니다. 배당에 붙는 세금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배당금이 지급될 때 증권사가 15.4%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값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규모를 짐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지급하겠다는 배당은 약 30조 원입니다. 여기에 15.4%를 단순히 곱하면 약 4조 6천억 원입니다. 다만 이 배당을 개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상당 부분을 가져가므로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몫은 이보다 작습니다. 배당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당락입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배당 기준일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생깁니다. 그 기준일이 지나면 다음날 주가는 배당금만큼 낮은 값에서 출발합니다. 회사에서 그만큼 현금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순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에서 빠진 만큼을 현금으로 옮겨받은 것에 가깝고 거기에서 세금까지 떼입니다. 배당만 보고 기준일 직전에 사서 직후에 파는 방식이 생각만큼 남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세금 구조가 한 번 더 바뀝니다. 한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끝나지만 넘는 부분은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합쳐진 금액에 누진세율이 붙으니 세율이 올라갑니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율 구간이 낮으면 부담이 늘고 아주 높은 구간이라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생깁니다. 자기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도도 확인해 두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을 고쳐 만든 제도인데 적용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내가 가진 종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도 중요합니다. 같은 배당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는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일반 위탁 계좌와 다릅니다. 배당을 오래 받을 생각이라면 종목을 고르기 전에 계좌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올해 6월 말 기준 797만 1242명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작년 말에는 419만 5927명이었으니 반년 사이에 377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국내 성인 인구를 4,300만 명 정도로 놓고 단순히 나누면 성인 5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주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번 배당 결정은 시장 뉴스이면서 동시에 상당수 가계의 통장에 직접 닿는 일입니다. 남의 회사 이사회 이야기로 넘기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주의할 점을 짚겠습니다. 첫째, 오늘 나온 90조에서 110조 원은 확정된 지급액이 아니라 계획 규모입니다. 3분기 배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나머지 방식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정해집니다. 둘째, 배당은 회사가 매년 약속한 고정 수입이 아닙니다. 실적과 현금 흐름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주주 환원 발표가 곧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 변동성이 큽니다. 넷째,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확인할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배당을 고른 이유는 금산법 10% 한도라는 구조적 제약입니다. 둘째, SK하이닉스가 소각을 고른 이유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이 저절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주에게 배당은 현금과 세금이고 소각은 주당 가치입니다. 넷째, 배당에는 15.4%가 붙고 이자와 배당의 합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다섯째, 배당을 받는 계좌를 먼저 정해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5가지가 오늘 뉴스에서 가져갈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110조 원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큽니다. 다만 그 돈이 내 계좌에 닿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심이 아니라 지배구조와 법입니다. 배당이냐 소각이냐를 정하는 자리에 주주의 취향이 들어갈 자리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방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각 방식이 내 세금과 내 주당 가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월세로 사는 사람의 세금을 다룹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정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